안녕하세요. 오픈소스 플랫폼 개론의 강의를 맡은 정보통신공학과의 황재용 교수입니다. 자, 오픈소스 플랫폼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 그 인공지능과 결합한 오픈소스 플랫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어떤 라이브러리나 툴들에 대한 종류 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결합된 오픈소스 플랫폼은 우리가 이제 AI 모델을 얘기를 하는데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이제 개발하거나 훈련하거나 배포하는 관리를 하는데 이제 필요한 도구를 우리가 그러니까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구나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집합체. 근데 이것의 모든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된다는 그 플랫폼이 우리가 인공지능과 결합된 오픈소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소유한 소수의 거대 기업들, 즉 빅테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내에는 그 대기업들, 뭐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대기업들 또는 이제 해외에는 뭐 구글이나 이제 뭐 이런 기업들, 뭐 MS,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전유물이었는데 이 오픈소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장벽이 무너졌고 누구나 무료로 최첨단의 AI 기술에 대한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결합, 이 오픈소스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게 기술의 어떤 민주화를 이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전 세계의 개발자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런 기술의 발전을 그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하는 그런 핵심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오픈소스 플랫폼의 주요 특징은 일단 비용이 절감되고 또는 접근성.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의미는 일단 소스 코드나 어떤 이런 관련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뭐 등등을 이제 그 도구까지 전부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개발에 관련된 그러니까 특정 어떤 조직에 속한 특정인들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어떤 기술의 민주화가 이제 특징이 되겠고 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가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제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명하고 어떤 신뢰성,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서 그 최적의 버전으로 그러니까 그 계속 그 튜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이 확보가 되고 유용성과 확장성이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구성 요소는 AI 프레임워크에 대한 라이브러리, 데이터 처리 및 도구 그러니까 도구, 분석 도구, 그 다음에 MLOps, 그러니까 머신 러닝 오퍼레이션스에서 기계학습 운영 플랫폼, 그 다음에 사전에 훈련된 모델, 즉 데이터들 또는 모델들, 그 다음에 관련된 허브가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오픈소스 플랫폼의 대표적인 핵심 구성 요소가 되겠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도구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허깅페이스, 사이클론, 큐브플로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공지능 오픈 소스 플랫폼에 대한 전망 및 해결 과제를 살펴보면 그 미래에 우리가 AI는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함께 만들고 발전시키는 이런 개방형 생태계 중심으로 진화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제화되거나 이를 정리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명쾌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자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집단 지성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오픈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오픈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지금부터는 오픈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사물 인터넷 플랫폼은 서버,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별로 필요한 그런 보안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 게이트웨이, 엣지 디바이스는 이 기기 간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보안 이슈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이 민감한 데이터들이 계속 데이터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안, 그 다음에 취약점에 대한 해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는 사용자를 반드시 인증하고 각 계층 간의 이동이 이루어질 때 이 사용자를 인증을 하지 않으면 각 계층 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은 LG CNS에서 그 사물인터넷 보안 플랫폼을 구축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버, 게이트웨이, 엣지 디바이스로 나눠서 얘를 우리가 서버에 상호 인증하는 모듈, 암호 엔진 모듈, 인증 토크 생성 관리, 사용자 인증을 하는 그런 모듈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게이트웨이는 이 엣지 디바이스 간에 상호 인증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암호 엔진이 당연히 들어 있겠죠. 그다음에 인증 토큰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큐어 부팅을 해서 이를 갱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엣지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게이트웨이 간 그 서버 간에는 사용자를 인증을 해주고 얘는 이제 시큐어 부팅과 갱신하는 부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이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사용자 인증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 그러니까 모바일 형태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 토큰을 관리를 하고, 이거에 관련된 일회용 그 OTP를 생성을 하고, 관련된 암호 엔진과 신용장 관리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사물 인터넷 보안 플랫폼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오픈 사물 인터넷 플랫폼의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얘는 기존의 어떤 그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향후에는 어떤 기술로 얘가 발전할 것인가, 오픈 플랫폼에서 어떤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현재 상황에 언급된 세부 기술들을 모두 고민을 하고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IoT 제품, 네트워크도 고민해야 됐고, 서버, 인증, 과금,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개발을 했던 거를 내가 이제 향후 상황에서는 IoT 제품을 내가 기획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 플랫폼에서 네트워크나 서버나 이런 과금이나 이런 인증에 대한 플랫폼을 모두 다 플랫폼 안에다가 넣어놔서 내가 IoT 제품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오픈 플랫폼과 연계를 시켜준다면 그냥 쉽게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을 개발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플랫폼에서 다 해준다고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부분은 어떤 개별 서버를 이용해서 그 어떤 기반을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URI 기반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이도 역시 우리가 IoT 위치 기반 등록을 하고 싶으면
그 IoT 위치 기반 등록을 내가 오픈 플랫폼에다가 역시 던지면 그 이런 부분 어떤 서버라든가 어떤 뭐 암호화에서 등록하거나 관리하거나 검색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플랫폼에서 해주고 이를 위치 기반에서 통합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점차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에서 제시하는 사물 인터넷 보안에 대한 그런 그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제품 출시 전부터 보안과 이런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된 어떤 진단과 점검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디바이스 단, 앱,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확인 목록을 작성을 해서 보안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단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센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까지를 디바이스로 정의를 하고 그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센서들을 두고 이를 직비나 무선, 그 다음에 웨이브, 그 적외선, 뭐 이런 이제 무선 통신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 디바이스 단에서 검사를 하고 앱을 통해서 뭐 무선 공유기의 게이트웨이도 그 보안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도 보안을 체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서비스나 디바이스가 출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에서 확인하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보안 목록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에 대한 보안 부분 영역하고 이렇게 스마트폰의 앱에 대한 보안 영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요런 그 총 6가지 영역, 사물 인터넷 보안 부분에 대한 총 6가지 영역, 스마트폰 앱에 대한 총 10가지 영역에서 보안 목록을 확인을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해당 부분을 클라이언트 서버 보안으로 해서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스마트폰 앱 보안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버 보안 영역에서 얘를 오픈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보안 구축을 위한 그런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보안 구축을 위한 요소는 사물 인터넷을 출시하기 전에 진단 점검을 수행을 해야지 되고 출시 후에도 디바이스와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을 만약에 발견을 했다 그러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자체의 보안성뿐만 아니라 인증, 네트워크 구간에 대한 보호, 저장 데이터 간의 보안에 대한 그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호화, 접근 제어, 키 관리 등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이러한 요소를 기반으로 점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장은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 모듈 및 센서, 스마트 단말 등의 이제 기술 발전과 보급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사물 인터넷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 교통, 제조, 유통, 교육, 가전, 유틸리티 등 전 분야에 거쳐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실제 생활에 적용되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효율성이 증대되며 편의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통합 및 매체 통합을 통해서 사물 정보를 활용한 확장 현실 서비스 등 그 지능형 융합 서비스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사물 인터넷의 가치 사슬별 주요 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칩을 만드는 제조업체는 삼성, 삼성전기 등이 주도를 하고 있고 단말은 삼성과 LG,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는 그 통신업체가 되죠. SKT, KT, LG U+ 등이 주도가 되고 있고 플랫폼 및 솔루션 업체로는 대형 SI 사업체는 LG CNS, 삼성 SDS, 현대차, 포스코, ICT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부품, 모듈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솔루션, 서비스로 나눠서 각각의 기업들이 해당되는 부분에서 어떤 특정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 쪽이 이 부품과 모듈과 어떤 서비스 간의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물 인터넷 시장 규모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장 규모는 국외 같은 경우는 연평균 약 13% 정도 성장이 되고 2025년에 올해 약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국내는 약 한 22.8% 정도 성장이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한 37조 4천억 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분야 중에서도 특히 활성화가 되는 분야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나 헬스케어 이런 복지 쪽에 관련돼서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교통, 항공, 우주, 조선 등이 이제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홈 쪽이 그 뒤를 따라서 그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 세계 사물 인터넷 장치에 대한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우리가 스마트 홈,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공장 등이 있고 비사물 인터넷은 뭐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사물 인터넷 장치는 비사물 인터넷 장치의 한 3배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기의 계층별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인간 지향적이고 이 아래쪽은 디바이스 지향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바일 휴대용 정보 단말기가 가장 상위에 위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그런 단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형은 우리가 이제 PC나 서버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모바일 휴대용 기기는 얘의 정보를 주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그 모바일 폰이라는 건 스마트폰이 아닌 실제 이제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그래서 자동차, 화물, 컨테이너, 유조선, 기차 등등이 되겠습니다. 고정형 기기 쪽은 의료 장비, 냉난방, 환기 조절 장치 등의 산업용 기기 쪽, 그 다음에 컨트롤러나 지능형 센서 쪽은 내장형 컨트롤러, 가속도계, 온도 압력, 유량을 감지하는 그런 감지계, 또 회로 차단기, 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그 맨 아래에 우리가 프로세스에 관련된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스나 컨트롤러, 8비트나 16비트나 32비트, 64비트 등이 있는 그런 플랫폼이 디바이스로 깔리면서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인간 지향적인 그런 서비스를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디바이스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물론 여기가 이제 2025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물 인터넷이라는 그 얘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망하는 거는 사물 인터넷이 아닌 이제 만물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다시 재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은 살아있는 어떤 거대 그 시스템처럼 자기 진화와 자기 증식이 가속화되고 있고,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전화처럼 범용으로 사용하는 초연결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사회의 어떤 그런 정의를 조금 내리자면 초연결성 같은 그런 워딩의 의미는 캐나다의 그 아나벨 콴 하세와 베리 월렌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컴퓨팅에 관련된 통신에 대한 대상이 사람과 사물뿐만 아니라 사물과 공간으로 확대시켜서 네트워킹의 어떤 수평적, 네트워킹을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초연결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고, 초융합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연결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이종 기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술이나 이종 산업, 그러니까 산업도 다른 산업, 현재 그런 어떤 IT야 뭐 이런 데 관련된 산업이 아닌 전혀 다른 뭐 제조나 뭐 의료나 뭐 이런 물류나 뭐 이런 산업들 간의 다양한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출현을 의미를 하는 게 이제 초융합 개념이 되겠고, 이를 기반으로 초지능성, 그러니까 인간이 생물학적 지능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학습이 아니라 주변 사물들로부터 폭넓고 깊이 있게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면서 초연결성을 지닌 인터넷과 경제사회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한층 심화되는 그런 네트워킹의 수직적인 그런 확장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 지능 인터넷, 이제 앰비언트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앞서 얘기했던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사회에 대한 그런 거를 함축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성을 상호 소통하는 하부 구조 기반의 초지능성이 탑재된 시스템에 정교하게 서로 감응해서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을 우리가 만물 지능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고, 사물이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떤 시간축이나 위치축이나 관계축으로 이렇게 이제 기존에는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를 우리가 판단하고 인지하고 처리하는 그 안에 초지 연결성과 초지능성이 합쳐진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만물지능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 지능 인터넷은 사람, 사물, 공간이 여기 이제 앞서 나와 있던 것처럼 시간축, 위치축, 관계축에 따라서 초연결돼서 어떤 신체 신경 시스템처럼 실시간으로 상황을 감지하고 시스템에 설정된 목표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만물 지능 인터넷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상황인식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인식 기술은 나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시스템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 최정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적 지능 공간과 상황 인식 플랫폼이 완벽하게 구축된 좋은 예가 바로 인간의 신체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신체가 신경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인식하거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최소한의 생명 유지로 인해서 정보 체계만 가동하고 에너지 소비도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인간의 어떤 신경망과 같이 동작하도록 디지털 신경계가 로 만드는 게 바로 만물 지능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앞으로 유행하게 될 결국에는 그 피지컬 AI 쪽에
대폭 이런 만물지능 인터넷이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인터넷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결형 사물인터넷에서 지능형 사물인터넷에서 자율형 사물인터넷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신뢰성 저지연 사물인터넷에 대한 통신 기술은 자율형 사물인터넷, 데이터, AI 커먼즈, 디지털 트윈 등의 향후 사물인터넷의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AI 커먼즈는 사실 대규모의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데이터의 주권을 보장을 하거나 누구나 참여하고 협업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고신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공유하고 유통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지능 트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인터넷, 시각화, 인공지능 기술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분석, 관리를 통해서 잠재적인 문제를 예측하는 기술이 우리가 디지털의 지능 트윈 기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사물 인터넷입니다. AIoT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IoT의 사실 지능, 그러니까 아티피셜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hing의 어떤 물건에 인공지능을 가미를 했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물 인터넷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사물 인터넷 인프라와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그런 기술이 되겠고 사물들이 전달해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분석하고 학습하고 진단해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물 인터넷의 발전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P는 플랫폼이 되고 D는 디바이스가 되고 N은 네트워크가 되고 S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데이터 학습 기반의 예측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중심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 미래에는 지능을 가진 그런 사물들을 중재하거나 조절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물 중심의 자율형 사물 인터넷 플랫폼으로 바뀌고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고 추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형태, 네트워크도 디바이스 간에 자율적으로 연결을 제공하고 응용 도메인에서 최적화된 그리고 고신뢰성을 갖는 그런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가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실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서비스 변화는 재난과 도시, 산업, 공공면에서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능형 사물 인터넷의 장점은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거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하거나 새롭고 향상된 제품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에서 자율형 사물 인터넷의 장점은 분산 협업에 대한 지능을 갖춘 사물과 사물이 협력하면서 자율적으로 동작을 하고 이때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물리 세계에다가 적절한 동작을 수행하게 해주고 예측, 계획, 전달, 실행에 대한 가상 세계에서 실시간에 우리가 실세계로 대응하는 그런 자율화 기술과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어떤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완성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필요해서 엣지 컴퓨팅, 그 다음에 사물지능 등이 있습니다. 실제 그 클라우드나 인공지능을 클라우드에서 이런 돌리는 기술들은 실시간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뭐 엣지 쪽에서 인공지능을 대입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에 사물지능을 넣어서
그런 서비스들을 확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의를 한 게 오른쪽에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간단하게 우리가 어, 그 인공지능 관련 그런 어떤 개발하고 그러니까 오픈소스 플랫폼에 대한 그런 인공지능을 가미를 한 그런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그 오픈소스 플랫폼인 사물인터넷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이에 대한 발전 방향, 그 다음에 현재의 위치,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디바이스나 어떤 장치,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